네, 안녕하세요. 고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의 경우에 사건 진행별 대응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상적인 어떤 형사사건처럼 경찰 단계, 그 다음에 검찰 단계, 법원 단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경찰 단계 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음주운전을 단속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계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음주운전을 우리가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단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속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단속되는 경우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길을 가고 있다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너무 비틀거려요. 그런 경우에 뒷차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시다가 대기선에 섰어요. 잠이 드십니다. 출발을 안 해요. 그래서 뒷차가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주무시다가 사람이 자고 있다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가지고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려서 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검문을 해가지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이 경우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측정 단계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 한 가지는 시작할 때 무조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가지고 물을 주고 가글을 하고 입안에 있는 알코올을 헹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을 이제 숨을 불어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해야 되는데 입안에 알코올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은 수치가 더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입 안에 있는 직접적인 알코올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주고 가글 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물을 많이 몇 차례 먹고요. 시간을 달라면 줍니다. 물도 많이 달라면 줍니다. 그래서 물을 천천히 드시고 가글도 충분히 많이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0.001로 인해서 정지 또는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 이왕 감지가 됐다면, 이왕 풀어야 된다면 일단은 마음 여유를 좀 가지시고 물을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가글도 충분히 하시고 시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최소한도로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근접한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숨을 불어넣으실 때 너무 세게 부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게 불면은 그만큼 내 호흡에 있는 알코올이 그 측정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것이 경미한 양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숨을 너무 힘차게 불어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으로 해서 불어넣으시고요. 물론 측정 거부에 해당하실 정도로 작게 부시면 안 됩니다. 2번, 3번 작게 불어서 감지가 안 되면 측정 거부가 되시거든요. 측정 거부가 되시게 되면은 사실상 최고치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측정 거부는 그 어떤 경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수치를 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처벌받는 것이 낫지 측정 거부가 되셔가지고 처벌받게 되면은 너무나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측정 거부는 하시는 게 안 맞고 실질적으로 불리무실에 첫 번째는 가글을 충분히 하시라.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실 때는 적당량으로 불어넣으시라.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측정 단계에서의 주의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정이 되었을 때 함부로 도망을 치신다거나 오히려 측정에 안 좋은 태도로 이제 임하실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나중에 별로 안 좋은 사유로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 술에 만취되신 상태에서 경찰관한테 폭언 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술에 만취해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밀쳤다거나 유형적인 접촉이 있다거나 하는 순간 공무집행 방해가 추가되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설사 음주운전이 단 1회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는 안 나옵니다. 무조건 집행유예 이상 갑니다. 공무집행 방해를 점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접촉이라든지 불필요한 안 좋은 상황을 만드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실 때는 첫 번째 뭐가 중요하시냐면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내가 마신 술의 양, 최종적인 음주 시각, 음주운전 거리, 행선지, 동행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최종적인 판사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인데 한번 경찰이 진술한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릴 필요는 없고요. 행선지를 또 불필요하게 또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마신 양도 불필요하게 내가 많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최종적인 음주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이 나중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음주운전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차량을 두고 가서 약간 옆으로 뺐다든지 또는 혈중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이 무죄가 될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사정에 있어서 최초 경찰 당시에 정확하고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한테 유리한 인수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경찰 조사에 입회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다 볼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핵심적인 어떤 사전 질문을 미리 우리가 상정해서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변호인이 도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는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같다. 방금 유의사항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서 이제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갔습니다. 법원으로 가게 되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음주운전을 단순하게 하셨다면 약식명령이 날라옵니다. 벌금 얼마 내세요 이렇게 공지서가 날라옵니다. 약식명령은 정시재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약식명령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약식명령을 한 경우에 벌금이 500만 원 나왔다, 400만 원 나왔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 약식명령문을 법원으로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가지고 정식재판 청구서를 한 장 쓰시면 됩니다. 양식도 다 법원에 있어요. 7일 안에 받은 때로부터. 그거 지나면 다툴 수 없고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말지를 먼저 정하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제기하셔도 돼요. 왜? 불리해질 게 없기 때문에. 믿자봐야 먼저. 그런데 지금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벌금형이 높아질 수 있어요. 400만, 500만 원 이렇게만 나왔는데 내가 정식재판을 청구해가지고 판사님한테 이런저런 해가지고 마치 안 좋은 인상을 줬습니다. 판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을 1,000만 원 때릴 수도 있어요.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벌금형이 처음부터 너무 높게 나왔다면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벌금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정식재판 청구해가지고 벌금을 낮출 수 있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필요하다면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라. 예,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통상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갑니다. 그렇다면은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그때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이라든지 홈페이지의 내용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려놨습니다. 횟수별에 따라서, 수치별에 따라서 또는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 가지 유형별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2회 이상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상담이라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측정시부터 해서 경찰, 검찰, 또 법원 이 단계에 따라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